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절회귀 분석, 조절효과 검증을 하는데 예시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여기서 자율문화가 직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직무 성과에 어떤 이제 관계를 조절하는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자율문화는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시를 잡았는데요. 이 조절효과 분석 전에는 직무 환경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자율문화 이 조절 변수를요, 꼭 평균 중심화, MC, 그러니까 민 센터링을 해야 되고요. 혹은 평균 중심화가 아니면 그 표준화 변환 해야 된다. 기술 통계량에서 좌측 하단분의 SPSS 기준에 기술 통계량을 누르면 그 좌측 하단에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 이렇게 나와요. 그거 누르면 바로 표준화 Z 변수가 생성된다고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직무 환경, 그러니까 그 중심화, 표준화 변환된 이 변수, 직무 환경과 독립 변수와 자율문화 조절 변수를 두 개를 변수 계산을 통해서 SPSS 변수 계산을 통해서 이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새로운 변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종속 변수의 그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 이제 그 SPSS 하면 종속 변수에는 당연히 직무 성과 투입하면 되고요.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처음에 1단계 독립 변수에 직무 환경을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블록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걸 다음을 누르면 거기에 또 자율문화 조절 변수를 또 투입을 해요. 그리고 그 블록에서 또 다음을 또 누르면 독립 변수에 우리 상호작용 이제 곱하기 만들어 놓은 그 직무 환경 곱하기 자율문화 이 변수를 또 이제 3단계에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공전성 진단, 그 다음에 저 더빈 왓슨, 알제곱 변화량 이런 거 체크해서 이제 딱 분석을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표와 같이 이런 딱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모형 요약값을 보면 R제곱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0.381부터 0.742, 0.747 이렇게 모형 단계별로 갈수록 R제곱이 커지죠. 그러니까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죠. 그 다음에 옆에 또 빨간색 R제곱 변화량을 보면 0.381에서 시작해서 0.361만큼 변했고 또 0.05만큼 또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의확률 변화량을 보니까 유의확률 F 변화량이 밑에 보면 0.000 시작해서 0.046 이렇게 유의하죠. 이 유의확률 F 변화량은요, 변수 투입에 따른 분산들의 어떤 변화 차이를 F값 대신 P값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0.046, 0.05 미만이네. 그래서 이 모형은 유의하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모형 요약표만 봐도요, 1차적으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의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자율문화는 조절 변수는 직무 환경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이 부호는 아직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유의하구나. 설명력이 증가됐고 이 F 변화량도 유의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조절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수값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 상호작용 마지막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형 1은 직무환경 독립변수 먼저 투입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율문화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직무환경과 자율문화 같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그 상호작용한 변수 우리가 투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무환경 자율문화, 직무환경 곱하기 자율문화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모형 3단계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한 변수를 보니까 비표준화 계수 B 값이 마이너스 0.030, 그 다음 표준화 계수의 베타 값이 마이너스 0.079, 그 다음 T 값은 이제 2.010, 마이너스 2.010, 유의확률 0.046이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보는 건데 상호작용항의 3단계 영향력의 방향이 이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환경과 자율문화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확률 0.046으로 유의 수준 0.001에서 유의하죠. 따라서 자율문화는 직무환경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뭘로 나왔습니까?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그 상호작용한 변수가. 이거는 직무환경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자율문화가 감소시킨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율문화가 이 직무환경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는데 자율문화가 이걸 오히려 감소시키네? 자, 그러면 이거가 자율문화 인식하는 집단이 높은 집단과 또 인식이 낮은 집단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떤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추가로 한번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자율문화 인식의 높낮음에 따라 직무 환경과 성과 간 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거다. 분석 방법은요. 조절 변수, 이 자율문화의 그 평균을 먼저 산출합니다. 기술 통계를 통해서요. 그러면 조절 변수 평균 기준으로 높은 집단의 회기식을 먼저 산출하고 또 조절 변수 평균 기준으로 낮은 집단의 회기식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이 두 집단의 회기식과 기울기를 비교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다음 표를 지금 이제 보시면 자율문화 그 조절 변수를 기술 통계 분석으로 평균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기술 통계 이제 했더니 평균 값이 3.98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3.98을 기준으로 자율문화 인식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건데 SPSS 기준에서 그 메뉴창에서 데이터를 누르고 케이스 선택을 누르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에서 그걸 누르면 집단 구분하여 각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높은 집단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집단은 자율문화를 그 조건 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에 자율문화를 넣은 다음에 부등호가 자율문화보다 같거나 3.98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만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낮은 집단은 부등호가 자율문화가 3.98보다 낮아야 된다. 이게 낮은 집단이다. 3.98 평균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회귀 분석 시에 회귀 분석할 때 회귀 분석 그 선형을 누르면 선택 변수라는 게 독립 변수 투입하는 그 밑으로 보면 선택 변수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눌러서 이 값을 입력하면 그냥 자동으로 높은 집단만 먼저 구분하고 또 낮은 집단만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자율문화 인식 높은 집단을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표준화 계수값이 이럴 때는 지금 보면 표에 보면 그 모형 1에 직무 환경이 있고 종속 변수 직무 성과가 있잖아요. 자율문화는 투입 안 해? 이거 위계적 회귀 분석 안 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자율문화 인식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서 높은 집단 따로 분석하고 낮은 집단 따로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율문화 인식을 케이스 높은 집단만 분석했고 낮은 집단만 분석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높은 집단만 먼저 보니까 비표준화 계수가 그 상수가 4.284, 직무 환경이 0.181. 그래서 회기식을 보면 y는 4.284 플러스 0.181 x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변수로 얘기하면 직무 성과는 4.284 플러스 0.281 곱하기 직무 환경이다. 직무 환경의 한 단위 늘어날수록 0.281 증가한다는 거예요. 직무 성과가. 낮은 집단은 3.749 플러스 0.277 나오죠. 그러면 직무 환경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이 자율문화 인식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거죠. 0.277이니까. 그래서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율문화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자율문화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지금 좀 전에 했던 집단 간의 그걸 한 걸. 그러면 SPSS에서
에서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을 통해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0과 1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변수를 그 평균 중심화 혹은 표준화 변환된 이 변수를 사용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중심화가 됐던 표준화 변환이 됐던 이렇게 그 MC 변환된 점수는요, 표준화돼서 변수의 평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작은 집단은 0, 큰 집단은 1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SPSS에서 일별량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율문화 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 파란색이 낮은 집단이에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자율문화 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해석할 때 업종과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는 그 매개 효과와 같이 각 변수명을 영문 8자로 수정 후에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 할 때 직무 환경을 WRKE, 워크E로 했고요. 자율문화는 컬처라고 했고, 직무 성과는 그 퍼포먼스 앞에 이제 PERFO 이렇게 정의를 해서 변수명을 바꿔서 이제 했는데, 그 프로세스 매크로를 딱 이건 모델 1이에요. 모델 1. 그래서 이거를 딱 돌렸더니 지금 결과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테스트 오브 하이스트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나온 거 있잖아요. 이 표를 먼저 보는데 표의 P값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0.0458로 0.05보다 낮아서 자율문화는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의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밑에 모델의 표에 INT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OE, FFE 있잖아요. 이 INT1의 개수인 그 COE, FF의 부호를 통해서 값을 확인합니다. 이 마이너스 0.778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죠.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율문화는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 간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앞에서 분석한 조절 회귀 분석한 것과 같은 결과이죠. 추가로 그 밑에 보면 conditional effects of the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있죠. 이 표를 보면 culture, 그러니까 지금 3.33 위에 이제 culture 있죠. 이게 자율문화예요. 자율문화의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이펙트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잖아요. 3.334, 4.66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펙트는 어떻습니까? 감소하죠. 1.902부터 시작해서 0.864로. 이를 통해서도 부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조절 변수 값이 커지고 있는데 이펙트의 값이 같이 커진다면 이건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참고로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한 조절 효과 검증과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한 조절 효과 검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 회귀 분석은 상호작용 변수를 동시에 투입을 하고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상호작용 변수가 독립 변수 한 개당 개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막 이럴 때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데 값이 잘 안 나왔어. 유의하지 않아, 몇 개가. 독립 변수 몇 개가. 그런데 단순 회귀 분석으로 각각 돌리잖아요. 그럼 또 다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연속형 변수, 자율문화 연속형 변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범주형 변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별, 뭐 학력, 소득 구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범주형 분석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보통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많이 쓰이는데 조절 변수는 집단을 나타내는 명목형,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범주형 자료일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절 변수가 일반적 특성인데 대표적으로 성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율문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별을 조절변수로 해서 직무성과에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더미 형태의 대표적인 이제 변수는 성별인데 이런 명목형은 더미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기준이 되는 성별을 0, 비교 대상이 되는 성별을 1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문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데 있어서 성별이 조절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절 회기식은 y는 베타1 x 플러스 베타2 r 플러스 베타3 x 곱하기 r 플러스 엡실론 잔차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직무성과는 상수항 더하기 베타 그 개수값이요. 베타1 자율문화 더하기 베타2의 그 성별,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3인데 자율문화 곱하기 성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보면 남성의 조절 회기수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1 x 플러스 엡실론 잔차인데 그냥 잔차 일단 빼고 알파 플러스 베타1 x로 끝나요. 그죠? 비교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여성은 기준이 되는 성별이기 때문에 y는 알파 플러스 베타2 플러스 베타1 플러스 베타3 x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이제 제공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분석 방법은 첫 번째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선형 모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일별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종속 변수의 직무성과 투입하고 고정 요인의 성별 더미 변수를 이제 투입을 하고요. 공별량의 자율문화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는 자율문화와 성별 그리고 자율문화와 곱하기 성별한 걸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별량을 사용할 수 있고 분석 방법 두 번째는 회귀 분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회귀 분석은 상호작용항은 꼭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율문화 곱하기 성별은. 자, 그렇게 해서 표를 이제 일반 선형 모형을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일별량을 통해서. 그랬더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성별, 자율문화,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항률이 0.000으로 매우 낮아서 성별은 조절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수 추정값이라는 게 나와요. 일별량에서는. 그 남성의 추정 회기식을 보면 직무 성과는 1.618 더하기 자율문화 0.623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성의 추정 회기식은 1.618 더하기 0.623 곱하기 자율문화 여기까지는 남성의 그 추정 회기식과 같은데 여기에 밑에 보면 성별 더미 0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거를 지금 여성 거니까 마이너스 0.928 더하기 0.226 곱하기 자율문화 이걸 추가로 더 식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얘는 0.69 더하기 0.849 곱하기 자율문화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절편이 마이너스 0.928만큼 아래에 있고 기울기가 0.226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성은 자율문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0.623점 증가하고 여성은 0.849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과로 보면 자율문화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별은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먼저 그 일별량 그 선형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고 이제 회귀 분석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전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딱 보니까 다른 R 제곱 뭐 수정된 R 제곱은 일별량 선형 그 모형에서 값이 같아요. R 제곱 수정된 R 제곱 값과 그리고 아노바 유의항률 F 값도 같아요. 그런데 개수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 결과에서 그 모수 추정가, 그러니까 일별량에 나온 일반 선형 모형에서 나온 그 모수 추정값과 여기 개수값이 이제 다른 것은 분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조절 회귀식으로 대입을 하면요 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그 회귀식으로 대입을 하면 성별 외 집단이 학력이나 소득 구간 등의 여러 개 집단으로 구분될 때 일반 선형 모형은 그냥 분석이 가능한데요. 회귀 분석은 더미 변수로 만들고
독립변수와 각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값을 한번 볼게요. 개수값을 보니까 뭐 0.691, 0.849, 0.928, 마이너스 0.226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은 0.691 더하기 0.849 곱하기 자율문화. 남성은 0.691 더하기 0.849 곱하기 자율문화 더하기 0.928 마이너스 0.226 곱하기 자율문화. 그래서 1.618 더하기 0.623이라는 회기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 일반 선형 모형과 조절 회기 분석의 비교를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일반 선형 모형과 그 여성과 남성 이걸 같이 지금 그 나온 걸 보면 똑같아요. 식은. 그렇죠?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선형 모형과 조절 회기 분석 중에 이 방법은요. 연구자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회기 분석은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고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해야 된다는 거고요. 추정 회기식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일반 선형 모형은 그 일별량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상호작용 변수 생성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옵션에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설명 변수가 많거나 적절한 탐색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뭐 회기 분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선형 모형을 사용할지 아니면 그냥 회기 분석을 사용할지 범주형 그 조절 변수를 선택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연구자가 선택하고 아니면 학과에서 많이 쓰이는 그 분석 툴을 쓰면 되겠죠. 연구 방법론을 쓰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조절 회기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